63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것도 사건번호 하나 메모해 놓으시죠. 동부지방법원 2020 타경입니다. 2020 타경이가 아마도 조만간에 후속타 경매 사건이 또 경매가 진행될 것 같아요. 2020 타경에 51,058호 임의경매 사건이었고, 물건지가 광진구 구이동의 소재는 빌라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보시면요. 사건 계획해가지고 여러분들도요, 저도 지금 그 빌라, 지분 경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분석할 때 이제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손 꺼가지고 쭉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A4 용지에다 손을 쭉 꺼가지고요. 어떤 권리가 발생된 순서별로 쭉 나열을 해요. 나열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어떤 그 밑그림이 보이거든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권 해가지고 A, B가 각각 2분의 1에 해당 소유권 가지고 있는데 B 지분이요. 2분의 1이잖아. 공매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B 지분에 돼가지고 이건 이제 이분들이 이건 아마 지분 아시는 것 같아요. 갑이 20분 1 지분 딱. 이게 공동 입찰할 적에 공동 입찰할 요즘은 이제 허가가 아니고 신고를 하잖아요. 그죠? 법정 가가지고 경매법정 가서. 근데 봐가지고 본인들 어떤 지분을 표시 안 하면 그냥 똑같은, 예를 들어가 2분의 1 지분이다. 근데 지분에, 자기네들 입찰할 지분 표시 안 한다면 똑같이 둘 다 어떻게 4분의 1, 4분의 1이죠.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해버린다. 그런데 보니까 이분들 같은, 우리는 그거 아니야. 봐가지고 어떻게 한다. 나는 20분의 1이고, 을은 20분의 9다. 뭐 2분의 1이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 갑과 을이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 받은 상태에서, 자, 지금부터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작업을 했느냐. 그러니까 자기네들 지분과 작업하는 거예요. 을 지분이잖아요. 을 지분 20분의 9죠. 을 지분이 돼가지고, 갑 이 양반이 가등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런 사례를 보면서 가등기 하는데, 또 될 수 있으면 사람들 많이 개입시키면 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될 수 있으면 많이 개입시키지 말자,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 갑이 이제 을 20분이 9지분에 딱 가등기 했어요. 가등기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보면 또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소송에 의해서 본인이 경매 신청한다니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분 또 보니까 A 지분에 대해가지고 갑, 을, 이분들이, 야무진 양반들이 가처분 됐어. 이게 하셔야 돼. 여러분들 가처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가처분한 상태에서 여기 이분이 뭡니까 갑 지분에 대해서 부동산 전부 임의경매 임의경매 하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공유물 분할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겁니다. 소유권을. 갑이 보면 20분의 1 지분 낙찰받은 사람입니까? 그죠? 을은 뭡니까? 20분의 9 지분 낙찰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봐가지고 갑은 을 지분에 대해서 조금 복잡합니다. 을 지분에 대해서 가등기 하고 그 상태에서 갑은 어떻게 한다더라 이게 부동산 전부를 경매 신청했다고 그러니까 아마도 갑은 아마 이 타지분권자인 A하고 또 갑의 상대니까 을이겠죠. 을을 상대로 해가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서 경매 신청하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좀 안 된다니까. 공유물 분할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취득을 딱 하니까 그 이후에 말이지 갑이 말이죠. 본인이 자 보십시오. 갑 20분의 1이고 을이 20분의 9입니다. 이 상태에서 갑은 을 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등기 했단 말이에요. 가등기 한 상태에서 이 병이라는 사람 나타나가지고 이걸 딱 소유권 취득해버리니까 이게 전부가 경매 나온 거예요. 전부가 경매에 나왔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 매각 물건 명시서를 보니까 요 20분의 9 지분에 해당되는 가등기는 말소가 안 된다. 이렇게 딱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양반 또 낙찰 받았어. 받은 상태 보니까 확 갑이 말이지 그냥 20분의 9 지분권잖아요. 본등기 딱 해버렸어. 본등기 한다더라 그러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한 날로 소급해버린단 말이죠. 그죠? 소급하는 순간에 어떻게 한다더라 봐가지고 이 병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가 취득했다. 100% 전부 다 소유 지분에다 취득했는데, 이거 보니까 20분의 9 지분만큼 소유권을 뺏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의 소유권 경쟁하니까 여기 A 요 지분 2분의 1 있잖아요. 그죠? 요거하고 갑 지분 중에 20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분의 1에 20분의 10하니까 전체 20분의 11만큼의 소유권 가지고 있고, 요 갑은 뭐다? 이제 20분의 9 지분만큼 소유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갑이 가처분 등기했는데요.
가처분 등기한 날짜가 2023년 올해입니다. 2월 2일로 딱 잡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병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 병에 대해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 건을 피보전 권리라는 가처분 하고 나서 아마도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또 공유부동산 또다시 이제 경매 이제 신청하겠지요. 근데 이거 보면 이분들이 또 가처분을, 여기도 가처분하고 또 가처분했잖아요. 그죠? 이 가처분에 이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면 가처분은 뭐다? 너 꼼짝 말고 숨만 쉬고 가만히 있어라. 네 권리에 대해서 이걸 쪼물딱쪼물딱 해가지고 말이죠. 어떤, 장난치지 말아라. 그런 어서표시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네, 등기부 일부 내용입니다. 등기부 일부 내용인데, 요 내용은 막 처음 들으시면 조금 그렇게 까칠스러운 내용이에요.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은 이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몇 번 보시든지, 난 이런 거 안 할 거야. 그러면 이런 영상을 보지 마십시오. 안 보시면 괜히 머리 아파. 그래서 소유권 보존해가지고요, 이분일 씨, 아마 이분들 부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1번 김땡씨 지분 전부잖아요. 그죠? 이분 부인 같은데, 공매로 넘어오니까 양반들이 20분의 1, 20분의 9 해가 딱 이렇게 이제, 낙찰 받아버렸어요. 낙찰 받고, 그 다음에, 보니까 6번 이 땡땡 그 지분 전부 이전 가등기, 이게 아까 보면 이제 갑이 20분의 1이고 을이 20분의 9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6번, 여기 6번 이 땡땡 이분이 그 을입니다. 을. 이게 20분의 9 지분권자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이 사람이 20분의 1 지분권자예요. 그죠? 이분이 어떻게 보면 갑이고 이 양반이 을입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매매 예약한 가등기를 하고 나서, 매매 예약한 가등기 하고 나서, 요 등기 날짜 순서가 조금 틀리죠. 2018년인데 갑자기 2022년 나왔죠. 그죠? 그럼 또 2019년, 여기 뭐냐면요, 이분들이 그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를 붙이니까 20분의 9 지분권자 가등기한 이 양반이 확 본등기해버려요. 여기 본등기잖아요. 그죠? 본등기 한다면 본등기 순위는 언제 가등기 한 날을 소급해버린단 말이죠. 소급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동산 전부가 경매가 진행되었다가 소급을 하니까 나머지 20분의 9 지분만큼 소유권을 뺏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 경정등기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자, 보시면요. 그 이제 임의경매 개시 결정 해가지고 선정 당사자 김땡 이분은 갑입니다. 갑. 이 양반이 완전 주도적으로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 갑이 이제 이 경매 신청을 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경매 신청 결과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 이전이죠. 그죠? 100%다 이전된 거예요. 100%. 누가 이모씨 앞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그 가등기의 효력이 만약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 부인이 된다면은 이 양반은요, 1차 감정가 대비해서 한 50% 선에서 낙찰 받았더라고. 완전히 논하는 장사지. 근데, 이 양반이, 낙찰 받아가지고 소유권 이전 딱 하는 순간에 그 이후에 봐가지고 본등기를 탁 쳐버리면 이래가지고 이 양반이 때 20분의 9 지분만큼 소유권을 뺏겨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12번, 여기 12번이잖아요. 소유권 경정 이렇게 나와 있네요. 경정해가지고 1번 이 땡땡 6번 김 땡땡 지분 전부 이전해서 공유자 지분 20분의 11, 20분의 9만큼 뺏겼으니까, 여기 밑에 나와 있죠. 그죠? 8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인하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인하여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뭐 또 있나 모르겠네요. 있네, 봐가지고. 매각 물건 명세서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낙찰자고 20분의 11 지분권자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분은 가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가처분. 본등기. 원래 이분은 갑입니다. 갑인데 자기는 20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나머지 을 지분 20분의 9 지분에 돼가지고 가등기 했다가 본등기를 빡 해버렸어. 이게 20분의 9 지분권자란 말이죠. 이분이 뭐니까, 죄송합니다. 피보전 권리 해가지고 공유물 분할 청구권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게 이제 2023년 올해 2월 2일 날 했단 말이죠. 그죠? 아마도 제가 볼 적에는요, 이게 결국은 이제 20분의 11 지분권자하고 20분의 9 지분권자 간의 다툼 싸움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이 양반이 20분에 11 지분 여기에 대해서 이렇듯이 가처분을 먼저 선점해버렸단 말이죠. 선빵을 날려버렸어. 이 상태에서 아마도 이제 이분이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겠죠. 해가지고 다시 이제 전체를 또 경매를 붙일 수가 있겠지요. 여기에서 또 나름대로 이분이 어떤 핵분열 거죠. 예. 요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내드릴게요. 이분이 경매를 집어넣고 나서 그러면 자기는 20분이 90분인데 여기다 또다시 핵분열 해가지고 지분을 쪼개게 해가지고 여기 지분 쪼갠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등기를 설정해버리고 이 가등기는 어떻게 소멸되지 않는 낙찰자의 매수 인수가 되는 그런 가등기를 딱 하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다시 경매시장에 딱 물건 내놓는다. 이게 제가 볼 때 경매 선수고 경매 고수고 실전 경매지. 맨날 앉아가지고 지분권자는 말이지 공유자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그건 개 같은 개소리나 지가 그건 아니야. 절대로 그건 아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여기서 이제 매각 물건 명세 씁니다. 우리 이건 잘 보셔야 돼요. 갑구 8번 지분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 이건 맞아요. 이건 맞다니까. 이건 어쨌든 지분 일부죠. 그죠? 전부에 대한 그 가등기 같은 건 당연히 죽어요. 근데 단, 안 죽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 있다는 거. 그건 제가 아마 다음 4월 3일 날 월요일 날 말씀드릴게요. 역가 사례를. 근데 요건 어쨌든 지분 전부가 아니고, 이게 20분에 10에서 지분 쪼개는 게 20분에 1, 20분에 9 이렇게 쪼갰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20분이 9지분에 대해서만 가등기 한 거 아닙니까? 경매는 누가 집어넣는데 20분이 1지분까지 경매 집어넣었다고. 이게 업무 분장입니다. 나는 있잖아. 이게 20분이 1지분 끝납니다. 나는 경매 담당이요. 나는 경매 담당이요. 너는 뭐야? 가등기 담당이야.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죠. 가등기 해가지고, 야, 이거 이제 경매 담당이니까 내가 경매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아까 경매 집어넣었잖아요. 경매 집어넣는데 말이야, 누가 겁없이 씩 들어왔단 말이지. 이렇게 하게 되면, 본동 깨버려야죠. 이런 경우는, 요거는 틀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맞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또, 집합 건물 대장상 소매점이나 현황은 다세대,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1종 근린 시정을 시설해가지고요. 다세대, 요즘 최근에 지어진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2층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게 공부상보 한의원, 이런 게 나와요. 한의원, 사무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보면 안에 내부터 가면 방 3칸, 이렇게, 주거용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죠? 요런 거 지도가실 적에는 좀, 주의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요거 또 있나요? 잠깐만요. 이건 다른 사건이고요. 그럼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요. 현재 요건 경매 정보지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부 사건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중앙지방법원 사건은요, 경매 정보지를 못 보여드렸는데, 그건 궁금하신 분들은요, 경매 정보지를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4경에 51058 나와요. 광진구 구이동 이렇게 나옵니다. 광진구 구이동 이렇게 나오네요. 화면을 확대하겠습니다. 공유물, 여기 보시면 이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해가지고요. 이분이 채권자인데, 20분의 1 지분권자입니다. 이게 이 역할 분담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경매 담당이야. 너는 가등기 담당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가등기는 안 죽는다는 거죠. 지 혼자서 말이지. 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죠. 그죠? 근데 가등기 죽어버려 안 돼. 쪼개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1차 감정가액 3억 5천만 원인데, 이 양반 보니까 거의 한 절반 밑으로 1억 4,300여만 원 선에서 41%의 낙찰 받았단 말이죠. 받은 상태에서 그냥, 20분의 9 지분권자가 본등기를 안 한다고 완전히 이 사람 돈 번 거야. 그죠? 근데 본등기를 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약간 벌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아까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만 일단은 20분의 9 지분권자가 이분입니다. 20분의 11 지분권자예요. 이 지분권자 이분을 상대로 해가지고
아마 공인물 분할 청구권에 의한 가처분을 해놨고, 2023년 2월 달에, 아마도 소송에 의해 가지고 경매가 기입 등기된다 하더라. 그러면 아마 제대로 이제 상반간에 협상이 안 이루어진다더라. 그러면 뭐 올해 2023년도 8월달, 9월달쯤 해가지고 이 물건이 다시 또 동부지방법원에서 경매 나올 겁니다. 경매 나오는데 요건 같은 경우 말이죠. 지금 이런 경우는 광진구 구이동인데 아까 뭡니까 근린생활시설 이게 다세대 주택대인데 근린생활시설 나와 있거든요. 요거 지금 제가 요거 사이트를 하나 이제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이트를 하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보면요 이게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소매점으로 나와 있잖아요. 소매점. 소매점으로 나와 있다니까. 소매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만약에 주거용으로 이제 개조에 쓰고 있다면 어쨌든 불법 개조잖아. 불법 개조. 여기 보세요. 또 여기 임차인 있잖아요. 봐가 안모시라는 양반이 보증금 1억에 월세 25만 원 나와 있네. 야, 대항력 있네. 우리 이런 거 고민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지분을 보십시오. 지분을 낙찰 받는다 그러면요, 지분을 낙찰 받은 나는 내 상대입니까? 임차인이 내 상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누굽니까? 타지분권자가 내 상대라고. 왜? 나는 내가 타지분권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내 지분을, 내가 낙찰받은 지분을 팔아먹고 아니면 타지분을 매입을 하고 아니면 같이 팔고 또 아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공인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타지분권자가 나의 소송 상대방이 되는 것이지 임차인이 소송 상대방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제게 나요, 계속. 또 대항력이 있네. 알았어. 불가분 채무, 알았다니까. 부진정 연대, 알았다니까. 그런, 헛소리 하지 마라. 아는데 돈 줘. 돈 없다, 이거. 돈 없으면 못 주는 거지, 뭐. 놔둬버려.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놔둬버려요. 나중에 또다시 경매를 붙였을 적에, 과연 그때는 그 낙찰자가 알아서 해결하는 그런 사안이고, 그죠? 일단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이 밑에, 잠깐만요, 보니까요. 이거는 그거네요. 이분이, 이 두 분이, 그죠? 이제 20분의 1하고 20분의 9 지분권자가 공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가 있고, 그 다음에 2018년 12월 달에 20분의 1 지분권자가 20분의 9 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등기를 딱 했고, 그 다음에 요 중에서 20분 1, 여기 이분이 20분의 1 지분권자입니다. 이분이 임의 경매 신청을 하였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 아까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셨습니다만은 매각 물건 명세서 잠깐 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잠깐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딱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건 믿어야 됩니다. 갑구 8번 지분 이전 이건 아까 자료 보여드렸잖아요. 매각으로 이거 맞아요.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이게 가등기 본등기 뿌린다. 아까 본등기한 등기부등본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합건물상 소매점 이런 경우는 좀 조심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히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제 현황은 가보면 주거용이야. 근데 공부상 보면 뭐 소매점, 한의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건 좀 입찰 들어가실 적에 좀 조심하시자는 거, 그죠? 그러면서 요 사이트를 제가 이것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사이트를 잠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을 드려 요겁니다. 서울이잖아요. 서울이니까 이게 참 편리하더라고요. 일사편리입니다. 일사편리해가지고요. 서울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이에요. 요건 다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인데요. 물건지가 요건 같은 경우는 어딥니까? 광진구잖아요. 그죠? 광진구니까 서울이죠. 그죠? 서울이니까 서울이요. 근데 부산이다면 부산 옆에 사이드바 있잖아요. 옆에 보시면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쫙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거요. 요것만 딸깍딸깍 클릭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물건지가 어디요? 부산이요? 그럼 요거 눌러버려. 누르면 또 부산광역시가 또 강서구, 다 나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몇 번지 입력하시면 된다고 하죠. 근데 어디요? 서울이요? 알았어. 어디요? 광진구, 여기 있네. 구이동이지. 알았어. 구이동. 이런 식으로. 광진구 구이동 해가지고 이 물건 한번 검색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요. 66-74. 잠깐만요. 66-74 해가지고요. 그냥 검색 눌러요. 봐가지고 검색 누르다 보면 뭔가 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건축물 정보 있잖아요. 요거. 이거 건축물 정보 이것도 다시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 건축물 정보를 딸깍 클릭하시다 보면요. 밑에 보면 또 무슨 뭐 고유 넘버 해가지고 이제 대지 위치 이런 게 나와요. 이 대지 위치를 또 클릭하셔요. 예, 대지 위치를 한번 딸깍 클릭하셔요. 하면 이제 여기 이제 본건에 우리는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청별 현황 있잖아요. 그죠? 본건이 1층이잖아요. 1층, 2종이네. 2층은 전부 다 다세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1층 같은 경우 2종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다. 이게 만약에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들어가면 여기, 아마 이런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다 한번 직접 전화를 해보시면, 그런 거 봐도 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뭐 그런 이야기 할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감안하셔가지고, 여기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입니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이제 절개보기 딱 이게 클릭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 해가지고요. 내가 가고자 하는 지역은 뭐다. 우측에 보면 이렇게 사이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클릭하시면 이제 막바로 가실 수 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거 보시고요. 다음에 다시 좀 넘어오니까.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분은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여기, 싸니까 아마 들어가서 낙찰 받으신 것 같은 게 단독으로 들어가 낙찰 받으셨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거는 낙찰 받을 상황이 아니라니까. 왜냐면 1억 4,300이라는 것은 자기도 한 1억 5천만 원 더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상대방에서 뭐 가처분 걸고 또 공유물분할 소송이 해가지고요. 소송하면 뭐 또 변론기일 잡히면 또 동부지방법원 법정도 가야 된다고 해서 또 판결문 받으면 또 경매를 붙이고 이러다 보면요. 자기가 투자한 금액 대비해가지고 이게 회수하는 시간이 말이야. 1년, 2년 또 더 걸려버린다고. 이게 물건들이 제대로 물론 그렇죠. 봐가지고, 이 낙찰 이번 보니까 20분이 10일이고, 과반수 넘잖아요. 그죠? 이 임대행위는 할 수 있어요. 임대행위는요, 공유부동산 같은 경우 임대행위는요, 과반수는 2분의 1 초과입니다. 예, 근데 요 20분이 10일은 2분의 1 초과잖아요. 그죠? 이 양반 단독으로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할 수 있어요. 예,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월세 받아가지고 지가 다 먹으면 완전히 그건 뭡니까? 불법 행위에 의한, 그죠? 상대방 손해배상 청구 들어올 수도 있고. 착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따지는, 월세 대비해가지고 만약에 월세가 20만 원이다. 11만 원 먹고, 요 20분의 구지분권자한테는 어떻게? 9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월세 받고. 그런데 과연 이러한 물건에 새로운 임차인을 뭐 구할 수도 있겠지요. 구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 경매인들 예의상,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 안 되고, 야, 니가 다 먹어버려라. 이런 식으로 퉁 치고 빠져나와.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분을 지가 낙찰받아가지고 자기 지분에 대해서 자기가 막 지분 쪼개기 하는 거예요. 그죠? 쪼개기 가지고 이제 거의 한 절반 이상의 가등기가 인수되는 그런 가등기를 딱 만들어 놔버려요. 그죠?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뻔히 보면 인수되는 거라면 사람들이 못 들어온단 말이죠. 이랬을 적에 계속 유찰됐을 적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20분의 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 봐가지고 너무나도 이게 1차 감정가 3억 5천만 원인데 이게 진짜 이게 현재 가치가 3억 5천만 원이다 그러면요. 적당한 선에서 지가 들어가서 낙찰 받아버려야지. 그죠? 예. 너무 싸게 먹으려고 그러니까 또 이게 복잡하겠지. 욕심 너무 많이 부리면 안 된다니까. 적당하게 일단 입찰가 결정해가지고 낙찰 받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오늘은 방송 사고도 나고, 또, 드릴 말씀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막 벅벅거립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사례거든요. 남부지방법원. 우리는 이런 꼬라지 당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2016년도 3월 31일 날 요이 땅 해가지고 말이죠. 2016년 3월 31일 날 15분에 20분을 낙찰받고 대금 납부한 날, 이 날짜니까 해가지고 2023년 3월 31일, 몇 년이 만 7년이니까 7년 동안 이분은 꼼짝 달싹 못하고 앉아있다니까. 이게 전형적인 아마 역경매. 이것도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 카페 회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분 특강 방송할 적에 그 회원 한 분이 저한테 이 사건을 제보를 해 주셨어요. 닉네임이 삼국지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근데 그거 보니까, 와, 저도 이런 게 있을 수 있구나 해가지고요. 그 사건을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되면 진짜, 정내명이 뚝뚝 떨어진다니까. 물건지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사건 계획을 보시니까, 이렇게 됐죠. 갑의 대위에 의한 상속 등기가 보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B라는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게 원래는 A와 A, B, C, D, E, 이거 많다. F, G 하니까 A, B, C, D, E, F, G 7명. 7명이 상속권자인데 이미 그 소유자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양반은 상속 등기를 안 한 거야. 안 하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이 대위에 의해가지고 오이씨 하면서 말 당신들 빨리 상속 등기 안 하니까 대위에 의해서 상속 등기 한 거예요. 한 상태에서 뭐다 이게 B 지분이 15분의 2네. 그래서 알았어. 15분의 2 지분에다 갑이 이제 딱 강제행위 신청해 버렸단 말이지. 강제행위 신청하니까 을이 딱 낙찰 받았어. 을은 이때로부터 자기는 어떤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2016년 3월 31일 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인증 등기 했잖아요. 2016년입니다. 이것도 제가 등기부등본 보여드릴게요. 해가지고 다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갑니다. 지분 낙찰 후에 부동산 등기부 내역입니다. 요거 제가 언제 걸었습니까? 2023년. 제가 정확하게 어제 2023년 어제 이 방송 준비하면서 이것도 혹시 어떤 15분의 20분 낙찰 받은 사람이 타지분권자한테 팔고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또 궁금해가지고 거금 700원을 들여가지고 어제 3월 30날에 가서 16시 30분 26초에 이거 등기부등본 띄면 이 시간 나옵니다. 딱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 그대로예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보시라니까요. 요 15분의 20분에 대해서 이분이 낙찰 받았어요. 서모우 씨라는 분이. 서모우 씨라는 분이 떡하니 낙찰 받았습니다. 15분의 20분을. 그러니까 2016년 3월 31일 날 이때 대금 납부했다는 거예요. 그죠? 등기는 이때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보니까 이 양반은 자기가 할 거 다 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15분의 20분을 낙찰 받았는데 어디서 잘못 배웠어. 이 직원 이게 배우더라 똑바로 잘 배워야 된다. 안 돼, 돌팔이 한다 배우면 큰일 나요, 큰일 나. 5번 서머시 지분, 하여튼 전부에, 뭐하러 그 전부에 가는 게 없는데 이해를 못하겠어, 봐가지고. 일단 가등했어요. 알았다, 이거 좀. 어디서 들었으니까 가등했겠죠. 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죠. 첫 번째 가등기, 짜잔, 나와요. 첫 번째 가등기 누가 했냐? 그러니까, 신땡땡 이 양반이 보니까 타지분권자예요. 이 자기 지분 전부에 대해서 가등기 해버렸네. 이 노모션에서 가등기 해버렸네. 이 15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모시 이분이 15분에 20분 낙찰 받은 사람이거든요. 열받아가지고, 뭐냐면, 8번,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처분 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경매 집어넣겠다, 이거지. 공유물 분할 소송해가지고, 근데 이분들 입장에 네가 하든지 말든지 그냥 그대로 놔둬버려요. 여기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가등기 하니까 가처분하고. 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는 게 이제 두 번째 가등기. 참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또 다른 지분권자입니다. 이 양반이 또 자기 지분 전부에 대해서 가등기 해버리네. 노모라는 양반은. 그러니까 이분이 또 지분 낙찰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또 그분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공유물 번호 어쩌고 이것만 드립도 하는 거야 봐가지고 드립도 하고 이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또 세 번째 또 나오면 미치버립니다. 세 번째 가등기 해가지고 또 나와버리네 봐가지고 또 이 양반이 신모씨라는 양반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 또 가등기 전부 가등기 해버리니까 이제 박모씨 가등기 해버린 가등기권자입니다. 또 12번 가등기 소유권 이전 또 가등기 누가 이제 이 양반 15분 20 웃으면 안 되는데 아직 현재 사건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 양반이 또 해가지고 공유물 분할로 차차차 하면서 가처분 또 해버리네. 이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뭐가 또 나오는 것 같아. 뭐 나오는 거야. 또 다음 페이지 또 보죠. 또 나오잖아. 이게 우리가 아까 지분권자들이 7명이라고 그랬잖아요. 7명인데 그 중에서 6명이 그 중에 자기 지분권자 가등기 하고 그냥 베베 꽈나 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전형적으로 그 사건을 보니까 이 사건은 도화지가 깨끗했어요. 깨끗했어. 이러다 보니까 양반들이 그냥 가등기 치고 브라이어트 생쇼를 해버렸어, 생쇼. 그러니까
또 신모 씨 집어내서 또 가등기 해버리니까 이제 이번에 박모 씨 가등기 또 13번 가등기 가처분 해버리네. 이 양반 뭐 맨날 가처분 하니라고 합니다. 시간 볼일 다 봐버려서. 우리는 이런 경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이런 경험하면요, 남자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집에 가면 쫓겨나요, 봐가지고. 밥도 못 얻어먹는다니까, 봐가지고. 저 인간은 말이야, 돈을 벌어 하도 시원찮은데, 돈을 말이지, 챙겨놓고, 그죠? 네 번째 가등기 됐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네요. 2016년 3월 31일이죠. 3월 31일입니다. 얼마입니까? 2016년 3월 31일 15분에 20분 취득한 이후에 2023년 3월 30일 어제 발급받았으니까 현재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했어. 그러면 횟수로 만 7년 동안 해가지고요. 이분이 15분, 20분을 도대체 얼마에 낙찰받았는지 이 사건 관련 등기 경매 정보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서울 남부지방법원 사건이고요. 2015 타경입니다. 사건 번호도 엄청 오래됐죠, 그죠? 2015 타경의 8008입니다. 딱 나와 있잖아요. 8008 해가지고요. 밑으로 보면은, 와. 이분 서모시잖아, 서모. 사실 서신데 이게 경매 정보지 보면 이게 좀 이름 조금 틀리더라고. 이날적으로 두 사람 엉찰하셨네요. 6,558만 원. 그나 7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죠? 네. 7천만 원을 7년 전에 이 물건에 배팅해놨는데 7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응? 팔짝팔짝 뛴다니까요, 봐가지고. 여러분들 같으면 이게 팔짝팔짝 안 뛰겠습니까? 그죠? 이게 좋다 이거죠. 소송해서 경매를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선순위에 가등기가 있는 그런 물건이다 그러면 과연 정말로 제대로 정신 바뀐 사람이라면 이런 물건에 입찰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분 입장에 봐가지고요. 소송한다면 소송 비용 깨져버려. 경매 신청한다면 경매 비용 깨져버려. 이미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에 내건했잖아요. 그죠? 엄마야. 그 비용 들어가 자기 앞으로 이분이 비용 들어간 거 우리가 계산을 해보시다. 첫 번째 자기가 낙찰받았으니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죠. 그죠? 소유권 이전 비용 들어가죠. 두 번째 봐가지고 자기 지분에다 가등기 했잖아. 가등기 했으니 가등기 비용 들어가. 또 세 번째 다른 타 지분권자 네 사람이 가등기 했다고. 그러니까 그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해버렸어. 가처분하니까 가처분 비용 들어가요. 근데 이번 네 번째 지금 1, 2, 3번 자기 비용 들어갔고 네 번째 뭐다? 열받아가 지금 공유물번호 소송한다면 소송 비용도 들어가요. 뭐야? 또 다섯 번째 소송만 끝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소송에서 경매 집어넣는다면 또 뭡니까? 경매 비용이 또 들어가 버리죠. 아이고, 이게 뭐 엄청 돈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할 적에 특히 지분 경매 같은 경우는요. 함부로 지르지 마세요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비용이 나중에 재수 없으면 추가적으로 발생된다니까요.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배를 꼬아놔버리면 여러분들 어떡하시랍니까, 봐가지고. 그죠? 이기 때문에 봐가지고 이게 역경매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도 몰라. 그냥 뭐 7렐레, 8렐레 하니까. 돈 됩니까? 돈 안 되지. 응?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냉정하고 천천하게 분석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서요. 요번 시간은 지금 제가 드릴 말씀도 많고 해가지고 조금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말씀 속도를 빨리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 영상물을 이 영상물 제가 볼 때는요, 이제 이번에 20탄이잖아요.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다시 한번 더 천천히 한번 더 곱씹으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시청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방송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부터는 방송사고가 없게끔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시청하시느라고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